한국전력 기출보건문제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1번은 다음 중 RPS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내용 일치 문제고요. 내용이 일치하지 않는 것을 구하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내용 일치의 기본적인 형태는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있는 그대로 찾는 형태가 하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선택지에 있는 내용을 가공해서 들어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은 가공보다는 그대로 들어가는 형태의 비중이 조금 더 높기 때문에 사실은 자체적으로 봤을 때는 어려운 유형이 아니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조금 어려울 수 있어요. 왜냐하면 제한된 시간 내에 이걸 해야 되는데, 내용 일치 같은 경우는 일일이 다 확인하지 않고서는 찾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오래 걸리는 유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은 수험생 여러분들은 선택지에 있는 키워드를 잡고 위로 올라와서 확인하는 형태로 진행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선택지를 키워드를 안 잡고 그냥 읽고만 올라온다라는 것은 사실은 그냥 안 보고 올라오는 거랑 똑같습니다. 그냥 바로 지문으로 가는 거랑 똑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지를 읽으실 거라면 반드시 키워드를 잡고 가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키워드를 잡고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1번을 보시게 되면은 자체 설비만으로 RPS를 채울 수 없을 경우 신재생 에너지 투자 등의 방법을 대신할 수 있다. 그래서 RPS 비율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 어떤 일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이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발전 비용 증가로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비용 증가 관련된 내용이 있고요. 그 다음 3번, 민간 기업은 직접 REC를 구매할 수 없다. 자, REC 구매와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4번에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신재생 에너지원의 종류, 사업의 종류 이렇게 보셔야 되겠고요. 5번에 신재생 에너지의 발전량 증가했다. 발전량과 관련된 내용을 찾아야 됩니다. 자, 1번 내용 한번 보시면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화 제도 RPS는 발전 설비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을 보유한 발전 사업자, 공급 의무자라고도 합니다. 일정 비율만큼 구체적인 수치의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의무 발전량을 할당하여 효율적으로 신재생 에너지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12년도에 도입된 제도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공급 의무 발전량으로 할당받은 것들이 있는 겁니다. 공급 의무자들은. 자, 그 다음에 2018년 기준 공급 의무자는 한국전력공사의 자회사 6개사 등 21개사이며 공급 의무자는 신재생 에너지 발전소를 스스로 건설하여 전력을 자체 생산하거나 기타 발전 사업자들로부터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증서를 구매하는 방법 등을 통해 할당받은 공급 의무량을 충당할 수 있다. 요게 이제 1번에 나왔던 내용인 것 같아요. 그죠? RPS 비율을 채울 수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구매하는 방법 등으로 투자, 이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번의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 제도를 통해 신재생 에너지를 이용한 발전량과 발전 설비 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자, 이 내용도 있는 내용이었죠. 발전량과 그 다음에 발전 설비 용량, 이 두 가지가 모두 지속적으로 증가했다라고 했는데 선택지 5번에서는 발전량에 대한 얘기만 했지만 틀린 말은 아니죠. 자, 그 다음에 최근에는 목표 대비 의무 이행 비율 역시 90%를 상회하는 등 긍정적인 성과가 있었으나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지적되고 있다. 첫째, 제도 도입 취지와 달리 제도의 구조적 특징으로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용 절감 효과가 불확실한 면이 있다. 둘째, 단기간 내 사업 추진이 용이한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 등의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성이 나타나고 있다. 자, 이거 조금 애매하네요. 4번 선택지를 보시게 되면은 다양한 종류의 신재생 에너지원 사업이 추진되었다. 근데 그 방금 봤던 그 문장을 보시면 단기간 내에 사업 추진이 용이한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 등 에너지원에 대한 편중성이 나타나고, 이 말은 이 폐기물 및 바이오매스 혼소 발전에 대한 것이 많이 하려고 한다는 거죠. 많이 하려고 하는 거다라는 것이지 이것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맞죠? 근데 여기서는 다양한 종류다라고 했기 때문에 완벽하게 틀렸다라기보다는 이건 틀렸다고 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왜냐면은 다양한 종류라고 한다면 이거 말고 또 뭐가 있는지 등을 좀 설명해 줬어야 돼요. 이게 이것만 한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이것만 언급했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다양하다라는 표현을 쓰기엔 조금 부적절하다. 4번이 답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셋째, 발전 공기업 등 공급 의무자에게 할당되는 공급 의무량이 단계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최종 전력 소비자인 국민들에게 전가되는 비용 부담 또한 지속적으로 증가한다. 비용 부담 나왔습니다. 자, 이게 2번에 있는 내용이죠. 발전 비용 증가로 전기료가 인상될 가능성이 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이에 다음과 같은 개선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첫째, RPS 제도의 구조적 한계를 보완하고 신재생 에너지 공급 비용의 효과적 절감을 도모하기 위해 제도화된 신재생 에너지 경매 시장을 도입하고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신재생 에너지 공급 인정서 자, 재정비. 셋째, 에너지 다소비 전력을 구매할 수 있거나 나왔네요. 민간 기업들이 직접 REC를 구매를 가능하게 하는 등 관련 제도 보완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자, 요거는 3번에 있는 내용이죠. 지금 현재는 구매할 수 없기 때문에 구매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된다. 이런 내용이 있는 거예요. 지금은 안 되기 때문에. 맞죠? 자, 그래서 1번 내용 확인했고, 2번 확인했고, 3번 확인했고, 4번 확인했고, 5번 다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이 됐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자, 문단 배열입니다. 2번 보시겠습니다. 다음 중 제시된 글의 문단을 논리적 순서대로 바르게 나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은 문단 배열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뭐예요? 키워드가 되는 것들은 접속어, 지시어 등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보통 처음에 등장한다. 문단 배열을 해야 되는데 처음에 등장한다라고 하면 틀렸다고 보는 거고요. 맨 앞에 와야 되는 것은 보통 화제 제시, 글 전반적으로 중심 내용이 담겨있는 이 화제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기본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선택지를 보시면 가나 다가 있어요. 근데 다를 보시면 이런 우여곡절에도 불구하고 이런, 그럼 어떤 우여곡절이 있는지 앞에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다는 절대 안 되는 거죠. 됐죠? 다는 절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가 아니면 나인데 가를 보시면 최초 점등 점화에 성공하기는 하였지만 너무 생뚱맞게 등장하죠. 그렇죠? 그럼 이 전등의 점화와 관련된 내용이 앞서서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맨 앞에 와야 되는 것은 일단은 나예요. 그죠? 나 다음에 다가 올 것이냐 라가 올 것이냐라는 겁니다. 나를 한번 볼게요. 기록에 의하면 우리나라에 처음 전기가 도입된 때는 개항기였던 1884년쯤이다. 최초의 전기 소비자는 조선의 황실이었으며 도입국은 미국이었다. 황실의 전기 도입은 조미 수호 통상 조약 체결에 대한 감사의 표시로 미국이 조선의 사절단을 맞아들인 것이 직접적인 계기가 되었다. 1883년 미국에 파견된 보빙 사절단은 발전소와 전신국을 방문하면서 전기 위력에 감탄에 마지 않았고 특히 에디슨의 백열 등이 발하는 밝은 빛에 매료되고 말았다. 밀초나 새기름의 희미한 촛불에 익숙해 있던 그들에게 백열 등의 빛은 개화의 빛으로 보였던가 보다. 그들은 미국 방문 중에 에디슨 전기회사로 찾아가 전기 등에 대한 주문 상담까지 벌였고 귀국 후에는 고종에게 자신들이 받은 강렬한 인상을 전달했다. 외국 사신들과 서적을 통해 전기에 관해서는 이미 알고 있던 고종은 이들 귀국 보고서를 받고서는 바로 전등 설치를 허가했다. 그리고 3개월 후 공식적으로 에디슨사의 전등 설비 도입을 발주했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 이런 우여곡절 끝에 우여곡절이 없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라가 와야 될 것 같고요. 근데 라가 사실은 조금 생뚱맞긴 합니다. 살짝 생뚱맞아요. 왜냐면은 에디슨사의 전등 설비 도입을 발주했다. 근데 갑자기 갑신정변이 나와요. 갑신정변에 의해 잠시 중단되었던 이 전등 사업은 다시 속개돼요. 그러니까 연결하자면 할 수는 있는데 다가 확실히 아니니까 라로 가는 거긴 합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그렇게 또 연결하시면 또 이어지긴 하죠. 그래서 답은 일단 3번이 되는데 나에서 라로 오는 것 자체가 매끄러운 형태는 아니긴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확인하시고요. 답은 3번이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세요. 4번 보도록 하죠. 4번.
한국전력공사의 직원 A와 B는 해외 사업 보고를 위한 프레젠테이션을 준비하고 있다. A가 혼자 준비할 때는 7일, B가 혼자 준비할 때는 10일이 걸린다면 두 명이 같이 준비할 때 최소 며칠이 걸리는가?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소수점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다. 이 말은 뭐예요? 어찌저찌 해봤더니 5.3일이 걸렸다. 그러면 이거는 6일이 걸렸다는 얘기예요. 올림을 하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다면 A가 혼자 준비한다. 7일이 걸린다. 그럼 A는 하루당 얼마큼씩 일하는 거예요? 7분의 1씩 하는 거죠. 7일 걸린다고 했으니까. 그 다음에 B의 경우에는 10일이 걸린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루에 10분의 1씩 하는 거고요. 둘이 같이 했잖아요. 같이 했으니까 이렇게 하는 겁니다. 며칠을 같이 해야 1이 되느냐. 요게 이제 1 문제입니다. 풀이법. 통분하시게 되면은 70분의 10, 70분의 7, 70분의 17이죠. 맞죠? 자, 여기다가 x를 곱했더니 1이다. 이 얘기는 x는 뭐란 얘기예요? 17분의 70이고요. 17에다가 5를 곱하면은 85, 4를 곱하면 68. 네. 17분의 68 더하기 2죠. 이렇게 되면 얘가 4.xx가 나옵니다. 올림을 하고 했으니까 5일이 걸리는 거죠. 됐죠? 답은 4번이 됩니다. 뭐 어렵지는 않았네요. 다음 그 밑에 있는 5번 보겠습니다. A마켓에서는 4,000원의 물건이 한 달에 1,000개 팔린다.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격을 X1 올렸을 때 판매량은 0.2X 감소하지만 한 달 매출액이 동일하다면 인상한 가격은 얼마냐? 매출액이 동일하다는 얘기는 똑같다는 얘기예요. 매출액이 올리기 전과. 맞죠? 자, 그렇다면은 이쪽엔 원래 들어가는 비용이 4,000원 곱하기 1,000입니다. 400만 원이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냐면은 X1을 올렸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랬더니 0.2X개 감소. 이렇게 된 거죠. 자, 그러면 인상한 가격은 얼마냐 그랬으니까 요거 물어본 거네요. 인상한 가격이 얼마냐. 아, 인상한 금액. 얼마큼 인상했느냐? X를 물어본 겁니다. X. 됐죠? X를 물어본 거죠. 이 두 개가 같다. 이거 전개해 보면요. 4,000 곱하기 1000이고요. 1000X. 자, 요거는 800X니까 플러스 200X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 0.2X의 제곱이고요. 이 두 개가 지워지네요. 넘겨서 5를 곱해서 넘길까요? 5 곱해서 넘기면 이렇게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000X. X로 묶어주면 X는 1,000원. 1,000원 인상한 거죠. 어렵지는 않았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넘어가세요. 7번, 8번 한번 보도록 하죠. 7번, 8번 같은 경우는 세트형 문제인데 일단은 봅시다. 다음은 K공사 S팀 직원의 월급 정보이다. 제시된 자료를 보고 이어지는 질문에 답하시오. 기본급 외 임금수당, 금액, 비고, 식비, 교통비, 근속수당, 자녀수당, 자격증 수당까지 있습니다. 보통은 불필요한 정보는 안 줘요. 특히나 불필요한 정보도 줄 수 있습니다. 안 쓰는 정보도 있긴 한데 특징이 되는 것들이 있어요. 뭐 단서 조항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거의 100% 확률로 등장합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사원 정보를 봤더니 A 부장부터 이사원까지 근속 연수가 있습니다. 근속 연수. 그 다음에 자녀수. 그 다음에 보유 자격증. 다 유의미하죠. 그 다음에 사원별 기본급이 있습니다.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월급은 기본급에다가 기본급 외 임금수당을 더한 거고 기본급은 이미 주어져 있기 때문에 기본급 외 임금수당이 중요하겠습니다. 됐죠? 자, 봅시다. 그러면 일단
1번 근속연수가 높을수록 기본급 또한 높다? 기본급은 사실은 위로 올라갈 아니네요. B과장보다는 C과장 그냥 순서만 놓고 보면 그런데 일단 근속연수가 올라갈수록 높으냐? 아니죠. 왜냐면은 B과장과 D대리를 보시면은 B과장은 328만원, D대리는 291만원으로 D대리가 기본급은 더 높은데 근속연수만 놓고 보면 D대리가 B과장보다 더 큽니다. 맞죠? 자, 그렇기 때문에 1번이 바로 답입니다. 어렵진 않았고 그 다음에 2번 S팀의 자녀수당의 합보다 근속수당 합이 더 높다고 그랬습니다. S팀의 자녀수당 S팀 자녀수당은 자녀가 2명, 1명, 3명, 1명입니다. 근데 자녀수당은 1명당 10만원이에요. 그러면은 이게 7명이잖아요. 그러니까 10만원 곱하기 7. 요게 이제 자녀수당인 거죠. 맞죠? 그 다음에 근속수당. 근속수당이라는 것은 근속연수 1년부터 지급하고요. 3년마다 10만원씩 증가하네요. 그렇다면은 A부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되는 거죠? A부장 같은 경우는 근속연수 1년부터 지급합니다. 10만원. 그 다음에 3년이 지나면 4년이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20만원. 그 다음은 30만원. 그래서 A부장 같은 경우는 30만원. 그 다음에 B과장은 10만원. 그 다음에 C는 6년이니까 20만원. 그 다음에 D대리는 4년이니까 20만원. 맞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사원은 1년이니까 자 1년이니까 10만원. 요거를 조금 해석을 다시 해봐야 될 것 같네요. 잠시만요. 근속연수 1년부터 지급 3년마다 10만원씩 지급 이 말이 조금 애매해요. 왜냐면은 근속연수 1년 지급했죠? 그러면은 그 이후 3년인지 아니면 이걸 3년마다 주는 건지 즉 3년마다 준다 그러면요 C과장이 얼마가 되는 거예요? C과장이 30만원이 돼요. 맞죠? 3년마다. 그러니까 3년째 20만원 6년째 30만원이 되는 거면 여기가 30만원이 돼요. 근데 1년부터 지급하고 그 이후 3년마다니까 4년, 7년 이렇게 가야 되거든요.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여기는 20만원이 되고요. 좀 애매하긴 한데 어떻게 적용되는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구한 기준으로 보자면 90만원이에요. 됐죠? 물론 여기 30만원을 받다면 100만원이 되겠고요. 비교해보면 이쪽이 당연히 크죠. 어떤 상황이든. 일단 크다는 알 수 있다. 그 다음에 3번 같은 경우는 A부장의 월급은 이사원의 기본급의 2배 이상이다. 이사원이 242만원이고요. 그 다음에 A부장은 뭘 받아야 돼요? 426만원 말고 교통비. 근데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이사원의 기본급과 비교하는 거니까 이사원은 그냥 242만원과 비교하는 거고 지금 A부장 같은 경우는 이거의 2배니까 484만원만 넘으면 돼요. 그렇죠? 그럼 가봅시다. A부장은 식비 10만원, 교통비 10만원, 근속수당 30만원. 맞죠? 여기까지가 벌써 50만원이에요. 그 다음에 자녀가 2명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자녀가 2명이니까 20만원. 그 다음에 자격증 없어요. 됐죠? 됐습니다. 그렇게 계산해 보면 496만원 나오네요. 끝났죠? 496만원이면 2배가 맞습니다. 242만원이었으니까. 그래서 맞다. 다음 4번 C과장이 전기기능사에 합격하면 S팀 직원 중 가장 많은 기본급 외 임금수당을 받게 된다. 자, 일단은 C가 전기기능사에 합격해요. C가 지금 없거든요. 그러면은 C가 전기기능사니까 15만원을 더 받게 됩니다. 15만원. 그러면 C가 얼마 받았는지를 봐야 돼요. C가 10만원, 교통비 10만원, 근속수당이 C가 이게 애매하네요. 이게 명확할 필요가 있겠어요. 이게 지금 C가 지금 근속연수가 6년이기 때문에 이거를 20만원으로 보냐 30만원으로 보냐에 따라서 값이 갈리겠네요. 그죠?
근데 이제 이 문제 취지 자체가 뭐냐면은 이 3년이라는 것 자체가 3년, 6년 기준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은 C가 근속 수당을 30만 원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답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C가 3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자녀 수당은 3명이니까 또 30만 원 받고요. 그 다음에 자격증 수당에서 15만 원을 받으니까 10만 원, 20만 원, 50만 원, 80만 원, 95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C가 1등이 돼요. 취지에 맞게 간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와 대적하는 이 C고, B가 해보시면은 90만 원이 나옵니다. C가 가장 많다. 되고요. 그다음 5번에 자녀 수가 가장 많은 직원은 근속 연수가 가장 높은 직원보다 기본급 외 임금수당을 더 받게 된다. 자, 이거 마찬가지로 또 확인해 보시면은 자녀 수가 가장 많은 것이 C 과장이었고요. C가 80만 원이 기본급 외 수당이고, 그다음 A 부장 같은 경우는 해보시면 70만 원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맞습니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자, 다음. 제시된 자료를 바탕으로 월급이 높은 순서대로 발익에 나열한 것은 그렇습니다. 그럼 일단 요거는 기본급을 써놓고요. 추가되는 것만 더해볼게요. 추가되는 것만. 일단은 A. 426, 328, 352, 그 다음이 291, 그 다음 242.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게, 사실 보세요. 식비랑 교통비는 무조건 플러스예요. 우리가 지금 찾는 게 애초에 뭐는 아니에요. 금액이 얼마냐, 월급이 그래서 얼마냐가 아니라 높은 순서대로 나열하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은 A부터 E까지 모두 다 식비랑 교통비는 공통으로 들어가는 부분이기 때문에 배제하는 거예요, 그냥. 즉 20만 원은 빼고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굳이 10만 원, 10만 원 더 할 필요 없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자, 모두 10만 원씩 들어가고, 그 다음이 근속수당인데 A가 30만 원이 더해지죠? 맞죠? 그 다음에 자녀수당에서는 20만 원 받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자격증이 없어요. 그죠? 이겁니다. 그 다음에 B는 근속수당이 10만 원이고, 그 다음에 자녀수당은 10만 원이고, 자격증 수당은 50만 원이네요. 10, 10, 50입니다. 10, 10, 50. 그 다음에 C는 자녀가 3명, 근속도 30만 원 받으니까, 그리고 자격증이 없죠. 맞죠? 자, 그래서 30, 30. 그 다음에 D의 경우에는 근속수당이 D가 4년이니까 20만 원이고, 자녀수당은 1명이니까 10만 원이고, 자격증은 정기기능사 15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20, 10, 15. 10, 15. 자, 마지막으로 2는 근속연수가 1년 10만 원이고요. 자녀가 없어요. 자격증은 전기산업기사 25만 원이네요. 그래서 더하기 10. 이게 실제 계산해 보시면 결과는 다른 결과예요. 이게 아닌데 우리가 여기서 10만 원씩 2번 뺐잖아요. 20만 원 떼고 나온 결과니까 그거 기준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476, 그 요게 398, 412, 30, 45니까 336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다가 35를 더하게 되면 되는 거죠. 여기 가장 높네요. 맞죠? 그래서 순서대로 가면 A 부장, 그 다음에 C, 그 다음에 B, 그 다음에 D, 그 다음에 E 해서 답은 3번이 나오겠습니다. 자, 또 조금 넘어가세요. 엑셀 문제 한번 보죠. 엑셀 문제는, 함수 문제는 이 상황 자체를 명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다음은 KS장의 회원별 기록표이다. 전체 회원의 개인별 합산 기록과 최대 기록을 입력하기 위해 B7셀과 B8셀을 함수를 입력한 후 채우기 핸들 가능성을 사용한다고 할 때 입력할 점수로 바르게 연결된 것은 그렇습니다. 일단 합산이니까 썸이 돼야 되겠죠? 카운트는 세는 거죠. 카운트는 세는 겁니다. 뭘 세는 거예요? 숫자가 들어간 셀의 개수를 세는 게 카운트죠. 카운트 A는 내용이 있으면 세는 거고, 카운트 블랭크는 뭐예요? 빈칸의 개수를 세는 거고, 맞죠? 카운트 if는 뭐예요? 조건에 맞는 거를 세는 거고. 됐습니다. 그 다음에 썸은 더하기니까 일단은 7번에 이게 지금 채우기 핸들로 쭉 연결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썸 한 다음에 B2부터 B6까지 이거 합을 구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3, 4, 5 중에 하나가 돼야 되고, 그 다음에 최대 기록이니까 최대값 찾는 함수를 써야겠죠. 맥스. 그래서 맥스 함수를 써야 되는데, 이 라지 함수도 될 수 있지 않나요? 라고 물어볼 수 있습니다. 라지 함수. 이게 가능하려면 일단 라지 함수가 뭔지 알아야겠죠. 여기는 범위를 써야 돼요. 해당 범위 중에 서수입니다. 몇 번째 수가 궁금하냐. 그래서 몇 번째로 큰 수가 궁금하냐.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만약에 K가 들어간다. K 번째로 큰 수. 그럴 때 라지 함수를 쓰는데 이건 들어가 있는 구성 자체가 잘못된 거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어렵지는 않았고. 자, 그 다음에 조금 넘어가세요. 22번 보겠습니다. 22번. 다음의 가사와 첨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8월 말 기준 서울에서 업체 하나가 운영하는 전동 킥보드의 평균 대수는 그랬습니다. 자, 일단은 공유 킥보드 플랫폼 업체들은 다음 달 서울에만 3,000대 이상의 새 기기를 공급할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존 전동 킥보드 고장에 따른 대처 수량은 제외한 수치다. 작년 해외에서 인기를 끈 마이크로 모빌리티 서비스 유행이 국내에 상륙하면서 관련 신생 업체들이 빠르게 생겨나고 있다. 그 다음에 전동 킥보드만 3만 4만 대가 공급될 전망이고 2020년까지 전동 킥보드 20만에서 30만 대가 도로 위를 달릴 것이라고 예상했다. 일단은 지금 몇 대가 있는 거예요? 일단은 7월 말 기준으로 보면은 8월 달에 일단 여기 7월 말 기준 2,000대, 1,000대 쭉 와서 100대, 100대, 100대 이거 다 더하면 4,700이 나옵니다. 맞죠? 근데 이제 어떻게 했어요? 8월 달에 어떻게 되냐 이거잖아요. 8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이니까 8월 달에 2,000대 추가, 싱싱이 2,000대 추가고요. 그 다음에 스윙이 8월 달에 300대 추가. 그 다음에 일레클이 700대 추가. 결과적으로 8월 달에 3,000대가 추가되네요. 그죠? 3,000대. 이거 평균을 내라고 했으니까 전체가 몇 개인지 봐야 되겠죠? 2, 4, 6, 8, 10, 13개네요. 이렇게. 그래서 13분의 7,700. 이렇게 되는 거죠. 저는 보통 이걸 나누지 않고 이렇게 갑니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여기다 600을 곱하면 7,800이거든요. 600. 요거는 10이 안 되는 수예요. 그러니까 둘을 계산하면 590x 이렇게 나와요. 맞죠? 근데 선택지 중에 590x로 가 있는 것이 3번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맞죠? 자, 그래서 답은 3번이 되는 겁니다. 자, 한전 기출문제 복원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요. 기출문제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해당 이런 게 나왔구나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유형이 나왔으니까 이건 앞으로 이렇게 접근해야지.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진짜 도움이 되는 것이지 단순히 문제를 풀었다만 가지고 의의를 두시면 안 됩니다. 아시겠죠? 꼭 복습하시고요.
다른 강의에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